이번 영상에서는 C++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메모리 구조. 뭐 메모리 구조에서 그렇게 거창하다? 뭐 이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들 있잖아요. 변수가 선언이 되면 제가 전에는 램에 저장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 해요. 그래서 변수도 우리가 포인터 변수, 나중에 제가 구조체라든가 전역 변수라든가 스태틱 변수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영상에서. 그래서 그걸 선언하고 사용할 때마다 내가 변수 이거 선언하는데 이거는 어느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변수 선언하고 변수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습관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할게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선언한 변수가 여기에 저장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램에 저장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변수의 역할은 값을 저장하는 역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면 램에 저장된다. 자, 그런데 메모리 구조 이렇게 보면은 메모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는 뭐 int 뭐 i, 뭐 캐릭터, 워드 뭐 이렇게 변수 선언했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면 어디에 저장되냐? 미리 말씀드리면 스택 영역이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램에 스택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스택 영역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 일단 순서대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코드 영역은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이 부분은 나중에 제 영상 업로드 할 거고요. 힙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동적 할당 관련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스택 영역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얘기하고 영상 마칠 거예요. 코드 영역은 실행 가능한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행할 프로그램의 코드가 저장된 영역이고, 텍스트 영역이라고도 불리면서 CPU는 코드 영역에 저장된 명령어를 하나씩 가져가서 처리한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의 코드가 저장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딥하게 설명드리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기계어 코드가 저장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정할 수가 없고 읽기 전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의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적 변수라고 얘기했는데 스태틱 변수라고 있어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이 데이터 영역이라는 곳에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램 안에 각각의 영역이 있어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면 그냥 램에 딱 메모리 차지하고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이 또 나눠져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은 이런 영역이다 보시면 되고, 힙 영역, 사용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해야 되는 메모리 영역이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그걸 사용한다, 그 메모리 사용한다, 그런 의미의 동적 메모리다.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때 할당하고 해제해야 되는 영역이 이제 힙 영역이죠. 이 부분을 잘 써야 된다, 나중에는 프로그래머들은. 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스택 영역,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변수라든가 함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예요? 스택 영역이에요. 그래서 스택 영역은 함수 호출과 관계되는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이다. 그게 스택 영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C++ 메모리 구조는요, 코드 영역, 데이터, 스택, 힙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램에서도 그 영역, 메모리 영역이 나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변수를 선언하면은 램의 어떤 영역, 우리는 지금까지는 스택 영역을 많이 썼다. 다시 좀 더 정리하면, 램은 프로그램 실행 시 필요한 모든 메모리 구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램은 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은 뭐냐면은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은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지는, 그게 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영역,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그래서 C++ 메모리 구조는 모두 램 안에서 동작해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C++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코드를 좀 해보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메모리 영역 중에서 스택 영역, 일반 변수, 지역 변수, 그러니까 함수 안에 선언된 거를 지역 변수라고 해요. 여기서 함수 하나 간단하게 보이드해서 example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코드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코드인데 메모리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코드를 만들면 코드를 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 부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example이라는 함수 안에서 int a는 20, 뭐 int b는 10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함수에 선언된 변수들이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 이거 이제 생각하시면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면 좋다. 네, 이 부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cout 뭐 a 출력해보죠. 간단하게 a b b 이렇게 해서 end까지. 그리고 함수 호출을 하죠. example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메인 함수 안에서도 선언하잖아요. 이제 int value. 네, 이 변수 이것도 지역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택 영역에 저장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좀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메인 함수 있잖아요. C++는 메인 함수 몸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프로그램 실행 시 메인 함수가 일단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동작 순서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각장 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메인 함수 호출되면서 스택 영역에 메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생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죠. 스택 프레임이라고. 그러니까 스택 영역에 메인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성된다. 뭐 스택 프레임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생성되고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스택 프레임이 생성되고 이 밸류가 그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example 함수가 호출되죠. 그래서 example 함수 호출되면서 이 example이 호출되잖아요. 그러면 또 스택 영역에 example의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생성되고 그 안에 변수 int a와 int b, 그쵸? 그 함수 안에 선언된 이 두 변수가 그 공간에 저장된다. 그리고 example 함수가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해당 스택 프레임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example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아까 생성되고 int a, int b가 그 공간에 저장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함수가 끝나면은 example 스택 프레임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지금 리턴 0하고 메인 함수가 끝나죠.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이 밸류 변수 있잖아요. 이 밸류 메인 함수 안에서 선언된 밸류, 이 변수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스택 영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함수라 그러면은 메인 함수와 example 함수죠. 그래서 모든 함수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는 스택 영역에 저장되고, 그리고 함수가 끝날 때 다 어떻게 보면 사라진다라는 거, 해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해제를 해줍니다. 함수가 끝날 때 스택 영역에서 해제를 시켜주는, 네, 그걸 자동적으로 해제를 해준다. 뭐 메모리를 사라지게 해준다. 이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모리 구조, 스택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변수라든가 함수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영역은 스택 영역이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변수와 함수, 네, 관련해서, 그리고 실행했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고, 네, 스택 영역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내가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를 정의했을 때, 아, 이게 스택 프레임에 저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함수 안에 변수가 선언이 되면은 내가 int value, int index를 선언할 때마다, 아, 내가 4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는구나. 스택 영역에서 4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코드를, 네,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랑 C++는 전 초반에 이렇게 연습하는 걸 추천드려요.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쳤고요.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컴퓨터 구조나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쉽게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메모리 구조, 스택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C++ 메모리 구조에서 데이터 영역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스택 영역에 대해서 해봤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을 하면서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뭐 스태틱이라고 하는데 스태틱 변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역 변수, 뭐 매개 변수 뭐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스택 영역이 저장되고 활용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전역 변수, 정적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 영역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은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에 로드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일단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 함수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 함수를 만들고 다른 함수를 만들죠. 거기 안에 변수를 선언했어요. 그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사라져요. 근데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는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는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 변수, 정적 변수 데이터 영역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 영역 있죠?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의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저장되는 영역이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스택 영역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되는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뭐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되는 뭐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 전역 변수, 정적 변수는요, 프로그램의 시작과 함께 할당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소멸된다. 이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역 변수부터 한번 해볼 건데, int 글로벌 va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정수값 100을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변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 안에서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함수 밖에서 선언하고 정의까지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이게 전역 변수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함수 밖에서 선언하고 사용하는 걸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글로벌 var에다가 300 이렇게 수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out 전역 변수 출력 땡땡 하고 글로벌 var 해가지고 end까지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전역 변수 출력 300 이렇게 출력이 나오죠. 결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대신에 전역 변수를 뭐 이렇게 선언하고 사용할 때 이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전역 변수를 가능하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역 변수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요, 데이터 영역의 크기가 커져서 메모리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역 변수보다는 지역 변수 좀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때 뭐 선언해서 필요할 때만 선언해서 사용하는 거지, 뭔가 딱 전체적으로 딱 선언해놓고 사용하는 거는 조금 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전역 변수가 꼭 필요할 상황이 생기긴 해요. 그때는 사용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사라진다. 그렇죠? 지역 변수랑 다르게 지역 변수 스택 영역은 그 함수가 종료되면 사라지죠. 근데 전역 변수나 이따가 할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역 변수는 단순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정적 변수는 조금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요. 잘 봐주세요. 일단 함수를 만들게요. void example이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여기선 선언이죠. 그리고 밑에 정의를 해야겠죠. void example이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정적 변수예요. 변수가 보통 우리가 int value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int 자료형 앞에 static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정적 변수다. 그리고 value에다가 10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력도 같이 할게요. cout 정적 변수 value 출력 하고 value endl. 자, 여기까지. 그리고 example을 이제 메인에서 사용해서 출력을 해볼 거예요. 시작을 하면은 정적 변수 value 출력 10 결과 잘 나오죠. 근데 약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int sample underbar value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얘도 10을 저장할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value 플러스를 넣어줄 건데 밑에다가는 제가 sample value 플러스
이렇게 하고 이그젠플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결과도 출력을 다르게 해야겠죠. 정적 변수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지역 변수 샘플 밸류 출력해서 밸류. 네, 여기까지 출력 해놓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변수는 일반 우리가 지역 변수, 이때까지 사용했던 변수, 위에는 스태틱 정적 변수예요.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 정적 변수와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 지역 변수예요. 그리고 샘플이라는 함수를 메인에서 호출했죠.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11, 11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쵸? 플러스 플러스는 1씩 더하는, 그쵸? 연산자죠. 자,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여기서 제가 이그젠플을 한 번 더 호출해 볼 거예요. 메인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함수를 이렇게 두 번 호출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출력이. 그러니까 밸류랑 샘플 밸류 출력하죠. 처음에 11, 11 나왔어요. 두 번째도 그러면 11, 11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출력을 해보면 좀 다르죠. 처음에는 정적 변수 11, 11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12, 1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그젠플 함수가 끝나면 그 안에 있는 변수, 그러니까 스택 영역에 들어가는 변수죠. 지역 변수. 그 변수도 사라지죠. 그런데 저 자료형 앞에 스태틱을 붙였잖아요. 그쵸? 정적 변수죠. 이 변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스태틱과 정적 변수 그리고 지역 변수의 차이입니다. 좀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그젠플을 제가 4번 호출했어요. 그러면은 밸류는 계속 어떻게 해요?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죠. 1씩 더해주면 되겠죠. 4번. 그래서 11, 12, 13, 14 이렇게 출력될 거고 샘플 밸류는 지역 변수라서 이 이그젠플 함수가 없어지면은 샘플 밸류라는 지역 변수, 이그젠플 함수 안에 있는 샘플 밸류 변수도 사라지기 때문에 얘 함수 호출을 하면 또 샘플 밸류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 11, 11, 11 동일하게 4번이 출력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확인해 보면 그쵸? 스태틱 정적 변수 인트 밸류는 11, 12, 13, 14가 출력되는데 지역 변수는 계속 11, 11, 11, 11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변수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했던 스택 영역과 이번 영상에서 한 데이터 영역, 그렇죠? 그래서 스태틱과 전역 변수, 그냥 아까 함수 밖에서 이제 선언하고 만드니까 전역 변수 이렇게 됐죠. 그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라는 거. 다르죠. 스택 영역에 있는 변수, 저장되는 변수와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는 변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적 변수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막 쓰기보다는 사용하는 방법 익히고 필요할 때 이게 가져다 쓰면 좋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의 특징은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 시 할당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static int value 뭐 이렇게 했고 아까 전엔 지금은 없는데 아까 전에 선언했던 그냥 함수 밖에서 int global var 에서 100을 넣었었죠. 전역 변수, 그렇죠? 함수 밖에서 선언하고 정의했을 때, 그러니까 함수 밖에 선언했을 때 전역 변수가 된다. 그래서 이 스태틱 변수와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할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영역의 특징은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데이터 영역을 할당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데이터 영역이. 그래서 이런 유형의 변수가 있다. 전적 변수, 전역 변수가 있고 데이터 영역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이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얘는 읽기 전용 상수라고 해가지고 전역 변수인데 자 9구단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네, 그래서 1은 1부터 해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읽기 전용 상수인데 전역 변수 여기다가 제가 const라는 키워드를 넣고 int max underbar 99 9구단할 때 그냥 99 넣은 거예요. 이거를 9까지 9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앞에 const라고 붙이면 이렇게 상수라는 개념이 생겨요. 값을 이렇게 선언하고 정의하고 나면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는 보통 이렇게 9구단 할 때, 그쵸?
보통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전역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읽기 전용 상수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맥스 99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맥스 99는 9다 해가지고 얘는 구분할 때만 쓰는 변수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출력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코드를 이렇게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인트 앞에 콘스트, 전역 변수 때 콘스트 이게 없어도 전역 변수죠. 그렇죠? 없으면 전역 변수인데 콘스트 없으면 전역 변수인데 콘스트가 있으면은 상수 개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바꿀 수 없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제가 10을 이렇게 넣어 메인에서 10을 넣으면 빨간 줄 컴파일하면 에러나요. 이렇게 한 개 실패. 그래서 에러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포문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반복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거 정할 때 공통적으로 정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앞에 변수 앞에 자료형 앞에 콘스트를 붙여서 바뀌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설명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얘 전역 변수죠. 그렇죠? 콘스트 해가지고 밖에다 했기 때문에 얘도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데이터 영역은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를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에 로드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데이터 영역이라는 곳이. 그리고 전역 변수, 정적 변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사용하는 걸 전역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적 변수는 변수 자료형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은 정적 변수가 돼서 지역 변수와 정적 변수가 어떻게 다른지 아까 코드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역 변수, 정적 변수, 데이터 영역에 저장된다는 거 그 부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사용하면 데이터 영역의 크기가 커져서 메모리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능하면 지역 변수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 여기 앞에 코드 맥스 99다 약간 구분할 때 그런 반복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거를 딱 정할 때 얘는 무조건 고정이고 불변이다. 그럴 때는 전역 변수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 뭐 콘스트 이렇게 붙여서 값도 변하지 않게끔 딱 고정시켜주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메모리 낭비는 하지 말자라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은 프로그램의 핵심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초기화된 변수와 상수, 콘스트 인트 상수했죠? 상수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C++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지원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영역, 전역 변수, 정적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C++ 메모리 구조에서 힙 영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해볼까 합니다. 데이터 영역 그리고 스택 영역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으니까 이 부분 꼭 보고 오시고 힙 영역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포인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힙 영역을 알려면은. 그래서 제 영상 중에 포인터 영상 그래도 나름 설명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꼭 보고 오세요. C++ 포인터 한번 쑥 보고 그리고 메모리 구조 스택이라든가 데이터 영역 보고 이 영상을 좀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포인터를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우리가 변수, int하고 value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100 이렇게 저장했을 때 얘는 뭐예요? 스택 영역에 어떻게 보면 저장이 되죠. 변수. 그리고 다른 지역 함수 내가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변수를 선언해도 그 변수는 스택 영역에 저장되고 그 함수가 끝나면은 그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는 사라지죠. 그러면 힙 영역은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과 좀 다르다, 약간은 결이 다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일단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스택 영역에 사용되는 변수 저장되는 변수는 뭐 int 아까 했지만 value 이렇게 선언했죠. 그리고 데이터 영역은 어떻게 써요? static int, 인덱스. 그래서 자료형 앞에 스태틱 혹은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서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죠. 이거는 데이터 영역이고 또 정적 변수죠. 그렇죠? 스태틱 변수. 이거의 특징은 제 지난 영상에서 꼭 확인하세요. 근데 힙 영역은 뭐냐? int asterisk p. 자, 포인터 변수 나왔어요. 포인터 변수는 뭐예요? 주소를 저장한다 혹은 다른
그쵸? 다른 메모리를 가리키는 거죠. 누굴 가리키냐? new하고 제가 int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new라는 거는 내가 힙 영역에다가 메모리를 할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자료형 보이죠? 이건 뭐예요? int 4바이트 힙 영역에다가 4바이트 메모리를 할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아스테리스크 p가 힙 영역에 할당된 4바이트, 그러니까 자료형이 정수 4바이트 메모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 p는 스택 영역에 저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영역이죠. 거기서 스택 영역에 있는 아스테리스크 p 포인터 변수 p가 힙 영역에 있는 내가 new에서 힙 영역에 int 4바이트 할당된 그쵸? 그 메모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힙 영역에 우리가 할당한 이 int 여기에 값을 어떻게 주냐?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포인터를 알면은 딱 이 문법이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같은 자료용, 동일한 자료용 가리켰을 때 그 가리킨 변수의 값을 제어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인터 변수 p가 힙 영역에 할당된 4바이트 메모리, 정수형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값을 100을 준 겁니다. 포인터 변수 p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출력을 해볼게요. cout 힙 메모리의 그냥 대충 쓸게요. 값 출력. 그래서 아스테리스크 p ent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이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힙 영역 안에 그렇죠? 우리 할당한 이 int 그 안에 100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힙 영역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힙 영역은 동적 메모리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사용자, 뭐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사용자가 필요할 때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힙 영역에 직접 할당한다. 다 사용하고 나면 해제해야 한다. 그게 뭐냐? delet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p. 자, 포인터면서 아스테리스크 안 써요. 그냥 p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p가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메모리를 해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delete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p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를 해제한다.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해제한다. 혹은 뭐 동적 메모리 할당한 걸 해제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스택 영역과 달리 메모리의 수명, 동적 메모리예요. 그래서 수명과 관리가 사용자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택 영역에 저장되는 그 일반 변수도 있잖아요. 다른 거 만든 정의한 함수에서 변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건 스택 영역에 저장되죠. 근데 그 변수는요, 그 함수가 끝나면은 그 변수는 사라져요. 그리고 데이터 영역의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라져요. 근데 동적 할당한 메모리 있잖아요. 사용자가 직접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누수가 일어난다. 램의 어떻게 보면 공간 뭐 기가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은 이게 영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뭐 값만 뭐 숫자 100, 1000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영상, 동영상의 이런 장면들 이렇게 뭔가 그런 작업을 그런 걸 개발하는 프로그래머한테는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한 장면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뭐 4바이트 바이트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메가바이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메가바이트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몇백 장, 몇만 장 이렇게 쌓이면은 결국 램도 저장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딜리트를 키워드를 써가지고 그걸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메모리가 부족해서 프로그램이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영상 처리 그런 분야에서 공부할 분들은 좀 이런 동적 할당 이런 거 잘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다시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힙 영역 그리고 동적 할당.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거는 힙 영역에 어떻게 그 메모리 저장되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만큼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다. 할당된 메모리는 해제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 종료 때까지 유지됩니다. 힙에 저장된 데이터, 그렇죠? 힙 영역에 저장된 그 할당한 메모리 있잖아요. 그거는 프로그래머가 사용자가 해제할 때까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힙 영역은 수동으로 관리된다.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일어난다.
new를 사용했으면 delete도 항상 같이 짝꿍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배열을 좀 해볼게요. int asterisk p underbar arr 포인터 변수죠. 이거 누굴 가리키냐? new 그죠? new 하면은 힙 영역에 메모리 할당하겠다 이거죠. 그거를 int하고 o 이렇게. 자 그럼 뭐예요? 스택 영역에 있는 저장된 PARR이 힙 영역에 우리가 5 int하고 대괄호 치고 5 하면 뭐 몇 바이트예요? int 하나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20바이트죠. 그 메모리를 가리키는 거죠. 정확히는 시작 주소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배열의 시작 주소. 그래서 값을 넣어야겠죠. 간단하게 int i는 0, i는 5보다 i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p 언더바 arr의 배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 포인터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포인터 배열 설명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i 하면은 0부터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법이 있어요? 아스테리스크 p 언더바 arr에 플러스 i 번째에다가 i 이것도 가능하죠. 네. 근데 여기에 괄호를 넣어주셔라.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리고 출력도 동일하게 해보죠. cout 배열 값 출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i 번째 end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0, 2, 3, 4 출력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열은 delete 그리고 이렇게 괄호 대괄호 넣어준 다음에 PARR 이렇게 하면 뭐예요? PARR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모리를 해제하겠다. 배열 메모리를 해제하겠다. 네, 배열 메모리 해제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delete 키워드 이렇게 사용한다. 배열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new로 할당한 메모리는 그렇죠? new로 이렇게 할당을 했죠. 힙 영역에 할당한 메모리는 반드시 delete로 해제해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기초 부분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근데 C++ 11 C++ 버전도 있어요. 근데 11 이후에는 스마트 포인터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는요 그걸 사용하면은 딜리트를 따로 안 해줘도 돼요. 자동으로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힙 영역을 우리가 처음 배우고 동적 할당을 처음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 좀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힙 영역은 C++에서 동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네,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잘못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메모리 누수가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힙 영역 그리고 동적 할당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값을 주고 그리고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해제하고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여기 있는 포인터 변수는 스택 영역에 저장됐는데 이걸 통해서 힙 영역에 있는 그죠? 메모리 할당한 걸 가리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옆에 종이나 노트 연습장에다가 메모리를 직접 가리키는 걸 그리면서 코드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노가다일 수도 있다. 약간 좀 억지 연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힙 영역, 그러니까 동적 할당 연습을 어떻게 하시냐? 지금 제가 값을 줄 때, 그러니까 배열이든 일반 변수든 값을 줄 때 new하고 이렇게 int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켜서 포인터 변수 통해서 가리켜서 값을 저장하고 힙 영역에다 값을 저장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포인터 변수 통해서 그거를 C++ 이제 연산자부터 했던 그런 문제 있잖아요. 네, 연습 문제를 동적 할당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사칙 연산 그리고 뭐 비교 연산이라든가 뭐 혹은 뭐 if문 for문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연습 문제들을 한번 동적 할당 문법을 써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값들. 네, 그 자료용을 new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 new하고 int, 뭐 new하고 캐릭터 이런 식으로 사용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자주 해보시면은 나중에 그 구조체라든가 클래스 더 나아가서 노드 이런 걸 이제 다룰 때 이 new라는 키워드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힙 영역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좀 뭐라 그럴까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메모리 머릿속에 이제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걸 계속 그리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고 코드를 많이 경험해보셔라 짜면서 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영상에서 뭘 할 거냐면은 함수, 그러니까 힙 영역을 활용한 함수 예제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한 이유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영상에서 힙 영역을 활용한 함수 예제들을 제가 같이 타이핑하면서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함수는 좀 약간 달라요. 또 지금처럼 이런 포인터 변수 가리키는 건 비슷한데 함수는 좀 다른 게 약간 머리를 조금 써야 돼서 조금만 쓰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힙 영역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함수를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함수 이름은 int allocate int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할 겁니다. 근데 함수 이름 앞에 아스테리스크를 이렇게 하나 붙여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왜 포인터를 배웠잖아요. 그쵸? 제가 지난 영상 포인터 설명 최대한 쉽게 했으니까요.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꼭 한번 영상 보고 오세요. 그래서 포인터는 역할이 뭐예요?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어요. 뭐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int asterisk p 선언해주고 int value 해가지고 10을 저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p가 누굴 가리켜요? value의 주소를 그렇죠? 가리키면은 p가 value의 값을 제어할 수 있죠. 포인터 변수 p 통해서 value에 있는 값, 지금 저장 10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20으로 바꿀 수도 있고 100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p를 통해서 이렇게 100 하면은 value에 있는 값이 100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p를 통해서 value의 값을 제어할 수 있었죠. 근데 함수 이름 앞에 포인터가 있다. 자, 그러면 함수도 예를 들게요. 우리가 int하고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제 영상 보면 sum이라는 함수 많이 만드는데 그냥 기초 덧셈에서 리턴 반환한 그런 예제예요. 그냥 두 값을 더해서 반환한 거예요. 리턴 시킨 거예요. int value에다가 sum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함수에서 뭔가 지지고 볶죠. 뭐 연산을 하든 뭐 하든 해서 그 결과값을 value에 저장을 했죠. 그러면 함수 이름 앞에 이 아스테리스크가 있는 건 어떤 역할이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려면 함수의 반환과 포인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함수 이름 앞에 포인터 아스테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 이거는 함수. 그러니까 함수가 포인터를 반환한다. 네. 아이고. 한다. 이거예요. 데이터의 메모리의 주소를 돌려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코드 설명보다 코드 직접 해볼게요. 정의를 해보죠. asterisk allocate int 이제 정의를 할 건데 int하고 asterisk pt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제 지난 영상 힙 영역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new int하고 10. 자, 일단 ptr은 어느 영역이 있죠? 스택 영역 ptr. 그리고 new int 10 하면은 힙 영역이죠. 거기에 10 저장돼 있죠. 정수값 10 저장. 그래서 스택 영역에 있는 ptr이 정수값 10이죠. 10을 저장한 메모리를 가리킨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지난 영상 킵 영역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ptr를 출력해 볼게요. ptr 출력 땡땡 하고 아스테리스크 값을 제어할 때 포인터 변수로 값을 제어할 때는 앞에 아스테리스크 붙여준다고 설명드렸어요. ptr 하고 end까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자, 반환을 해야 되는데 return하고 ptr.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ptr이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 그거의 주소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 ptr을 리턴한다고 해서 ptr 자체의 주소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ptr이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그 메모리 있잖아요. 그거를 반환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 메인 함수에서 이 호출을 하면서 받아야겠죠? int하고 똑같이 포인터 변수로 받아야 됩니다. 받는다라기보다는 약간 바통 터치한다는 느낌이 더 제 입장에서는 좀 설명하기 좋을 것 같아요. 바통 터치. 그래서 main 언더바 ptr 해서 allocate int.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함수 이름 앞에 아스테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 함수에서 포인터 변수가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어떤 메모리의 주소를 반환한다라는 거예요. 힙 메모리에 동적으로 할당된 데이터를 다른 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런 문법이다라고 저는 일단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PTR이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메모리를 메인 PTR이 가리키게 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allocate int를 보니까 함수 이름 앞에 아스테리스크 포인터죠. 그러니까 뭔가 주소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PTR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메인 PTR이 가리키게끔 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cout 해서 main PTR 값 땡땡 하고 아스테리스크 메인 PTR 하고 endian.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힙 영역에서 생성된 거는 무조건 delete, new 해서 했던 건 무조건 delete, 짝꿍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어요. delete 하고 main PTR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 0. 메인 함수도 앞에 반환 int 있으니까 return 0 해주고 delete main PTR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메인 PTR이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메모리를 해제해라. 네, 이런 코드여서 지난번 딜리트 설명드렸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 코드에서 스택 영역에 저장된 변수, 포인터 변수 뭐예요? 메인 PTR과 PTR이에요. 그렇죠? allocate int 안에 있는 PTR 이 변수, 포인터 변수와 메인 PTR은 스택 영역에 저장된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allocate int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allocate int 함수가 실행되면은 스택에 PTR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new int 10 해서 힙 영역의 정수 4바이트겠죠. 거기 안에 정수값 10을 저장하는 메모리를 생성을 하고 스택 영역에 있는 PTR이 힙 영역에 그쵸 10을 저장한 메모리를 가리키는 코드가 이 코드죠. 자, 그 다음 뭐예요? PTR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의 값을 출력한 겁니다. 그리고 반환을 하는데 이 반환이 뭐예요? return PTR. 이 코드는 PTR이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주소를 반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 return PTR 하면서 이 함수를 끝나면서 반환했죠. 그 다음 PTR은 사라집니다. 함수가 종료되면 스택 프레임이 제거가 된다고 제가 지난번 스택 영역에 대해 설명할 때 설명드렸어요. 스택 프레임이 제거가 되면서 PTR 이 포인터 변수 소멸하면 하는데 return PTR 하면서 뭐예요? PTR이 가리키던 힙 메모리는 그쵸? 힙 메모리는 allocate int 함수가 끝나더라도 유지돼요. 함수가 반환한 힙 메모리 주소를 메인 PTR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통 터치하는 거예요. 네, PTR이 가리킨 거를 메인 PTR이 가리키게끔 한 겁니다. 그게 이 코드예요. 포인터 변수는 항상 누군가를 가리킨다. 혹은 뭐 주소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가리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리킨 메모리의 값을 제어한다. 이거를 그 옆에 노트나 이런 거 연습장에 그리면서 연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메인 PTR이 가리키고 있는 거 뭐예요? allocate int 함수에서 생성한 그러니까 힙 new하고 int 10 이 메모리를 가리킨 거, 힙 영역에 생성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메인 PTR 그 메모리 가리키고 있고 메인 PTR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해제를 하고 힙 영역의 값을 바꾸고 싶다 하면 똑같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메인 PTR 현재 이 밑에 그러니까 allocate int 함수 호출하고 메인 PTR 가리켜서 이 이후부터는 메인 PTR이 힙 영역에 그쵸 생성된 그 메모리의 정수값을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100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10을 처음에 저장했는데 그렇죠? 값이 100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값을 이제 그렇죠? PTR 10, 100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PTR에서 여기서 이 함수가 끝나면 PTR은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메인 PTR한테 바통 터치해서 야 너가 이거 가리켜. 내가 가리키고 있는 거 너가 가리켜 하면서 PTR은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PTR이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킨 값을 100으로 바꾼 거예요. 그거 출력하고 그 다음에 메인 PTR이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를 해제한 거다. 이 딜리트가 그런 의미다. 지난번 영상에서 희명 설명할 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열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이제 정수값 하나, 값을 하나 저장한 정수값을 해봤고 이번에는 배열을 해볼 건데 배열은 약간 달라요. 함수 이름은 int 하고 asterisk 붙이고 create
ARR 어레이 이런 풀네임을 할까요? 그리고 인트하고 사이즈 자 이렇게 합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동적 할당하기 위해서 이 인자 파라미터의 사이즈 변수를 넣어준 거예요. 예, 이 함수에서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트하고 아스티스 ARR 그렇죠? 포인터 변수가 힙 메모리 영역을 가리켜야 되니까 그건 동일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어요. 배열하면서 new하고 int하고 배열로 잡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사이즈만큼 할당하겠다. 그러면 여기 사이즈 5 하면은 int하고 5만큼 배열 5 그러면 뭐였어요? 사이즈 그래서 20바이트 더 4바이트 4 곱하기 5 20바이트. 그래서 배열하는 방법 지난번 설명드렸으니까 이 대괄호 넣는 거는 new int 해가지고 그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자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 제 힙 영역 영상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또 int i는 0 i는 사이즈만큼 그렇죠? i 플러스 값을 이제 초기화 해줄 거예요. 그래서 ARR이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 지금 현재 ARR이 힙 영역 가리키고 있잖아요. 뭐 5개 사이즈가 오면은 20바이트. 그래서 ARR에 배열 이거 배열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고도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어요. 거기에 0번째 i 처음에 0이니까 0번째에 i 곱하기 100을 넣을게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return 해주고 ARR 그렇죠? ARR이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주소를 반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간단해.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배열인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int 이제 바통 터치할 이제 포인터 변수 만드는 거예요. p 언더바 array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create array를 하는데 크기를 3개만 일단 줄게요. 그러니까 3개 그러니까 0, 1, 2 그렇죠? 배열 그 인덱스로 하자면은 그래서 4, 32, 12바이트네요. 자 이렇게 3 넘어가면 new int 사이즈에서 3 그러니까 12바이트가 생성이 돼요. 힙 영역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은 동일하게 for int i는 0 i는 3만큼 변수 int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3을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사이즈만큼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사이즈만큼 반복해라. 그리고 i 플러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cout 출력을 해놓은 거예요. p array가 가리키고 있는 값 너무 길긴 한데 그냥 한번 출력해 볼게요. p array에 배열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했죠. 네, i endl 네, 이렇게. 그리고 딜리트 할 때 배열 딜리트 할 때 칩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앞에 대괄호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p 언더바 arr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배열 메모리가 해제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p array가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메모리를 해제한다. 배열일 때는 여기 앞에 대괄호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p array가 가리키고 있는 값 0, 100, 200 뭐 이렇게 나오네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다시 코드 정리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create array 함수를 보면은 new int 사이즈만큼 우리가 사이즈에 3을 넣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만큼 new int 3 하면 몇이에요? int 하나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 3, 12 12바이트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힙 영역에. 그렇죠? 그리고 ARR은 스택 영역에 있는 저장된 포인터 변수죠. 그래서 스택 영역에 저장된 포인터 변수 ARR이 힙 영역에 생성된 12바이트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12바이트 시작 주소죠. 그래 1바이트씩 계속 쪼갰을 때 그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값을 그쵸? 곱하기 100씩 넣고요. 그 다음에 리턴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리턴 ARR 할 때 ARR의 주소가 아니라 ARR이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메모리의 주소를 반환한다. 그래서 P array가 그거를 바통 터치한다. 그러니까 ARR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P array가 전달받았다라는 거죠. 네, 바통 터치한 거죠. 그리고 ARR은 create array 함수가 끝나니까 장렬하게 전사 사라진 거예요. 근데 힙 영역 여기서 new int 사이즈한 이 메모리는 이 create array 함수가 끝나더라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함수가 끝나면서 ARR은 사라지고 P array가 바통을 받고 P array가 현재 힙 영역의 12바이트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P array가 가리키는 값 출력을 쭉 한 다음에 배열이기 때문에 앞에 괄호 2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P array를 딜리트 시켜주는 겁니다. 메모리 P array가 가리키고 있는 힙 영역의 그쵸 12바이트 메모리를 해제했다.
배열 메모리를 해제할 때는 딜리트 이거 사용한다. 가로 많이 사용해 보면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은 포인터를 반환할 함수 힙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바통 터치하면서 그쵸 다른 함수 포인터 변수가 그쵸 얘를 바통 터치를 받아서 그쵸 사용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힙 메모리는 뭐 다시 강조하지만 함수 종료 후에도 유지가 되지만 해제할 때 반드시 수동으로 해제해야 된다. 직접 그러니까 개발자 사용자가 직접 해제해야 된다. 바통 터치한 개념? 네,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바통 터치했다라는 그런 제가 설명한 그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 이름 앞에 포인터 있을 때 힙 영역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필수 예제처럼 이렇게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 문법을.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면은요,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활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법이 있어서 뭔가 만들 때 잘 활용을 하면 좋다. 그리고 힙 영역에서 이 문법을 알아둬야 된다.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함수 이름 앞에 포인터 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